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400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고려하던 정부는 재검토에 들어갔는데요. 네,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추세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신규 확진자가 458명 늘었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 400명대를 이어가서 정부에서는 추가 확산이 우려된다라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 일단 현재 상황을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신지요? 예, 사실 300명대 초반까지 잘 내려가다가 지금 이제 집단 발병들이 좀 생기면서 다시 400명대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나 집단 발병은 우리가 원인, 장소와 사람들을 충분히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학조사와 추적, 격리 등이 끝나면 전체적인 추세는 감소세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다만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했던 전체적인 조금 완화된 그런 분위기, 그 분위기가 너무 많은 완화된 그 해안 쪽으로 가지만 않는다면 예. 저는 서서히 내려갈 거다 이렇게 보고요. 예. 다만 내려가는 시기는 우리가 오는 그 설을 지나서 한 2월 말까지 서서히 내려갈 것이고 안심할 수 있는 한 100명대에 도달하는 것이 그 정도 돼야 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1차 때는 거의 10명 미만까지 봤었고 2차 때는 한 50명 미만까지 봤는데 이번 3차는 끝이 나더라도 100명 정도 선 밑으로 그렇게 쉽게 안 내려가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예. 아주 서서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혹시 다른 계기가 있다면 4차 유행으로 넘어갈지 모르겠다.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곳곳에서 발생하는 집단 감염도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한양대 병원 상황도 좀 걱정이 되고요. 보라매 병원에서도 맞습니다.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일단 한양대 상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한양대 병원에서는 지금 이제 오늘 보도가 나온 거예요. 사실 예. 어제까지는 이 수도권, 그것도 특히 이제 대형 병원 이쪽은 없었고 계속 이제 이어졌던 것이 우리가 IM 선교회발 지역에서의 이제 집단 감염들이었어요. 그런데 예. 이제 제일 처음에는 대전 IM 국제 학교였다가 이 비인가 교육시설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광주에 있는 TCS 국제학원도 마찬가지 상황. 그러다가 이게 광주 안디옥 교회로 이제 예. 간 것까지는 나왔는데 이 다음에 지금 한양대병원 상황이 터졌고 지금 누적이 27명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병원이 간혹 대형 병원에서 확진이 나와서 병동 폐쇄를 겪은 일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주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면 상당히 긴장하게 되는 게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데 역으로 병원의 특성상 모여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간호사라든가 의료진 그리고 이제 환자들 심지어는 코로나와 관계없는 환자들에게 확전됐을 때 문제가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그 병원 자체에서 상당히 중한 이제 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분들이 이리저리 또 옮겨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위험성이 또 한 번 초래되는 걸 우리가 확인했었어요. 지금 한양대병원 27명은 갑자기 다발적으로 나온 것으로는 좀 규모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서울 보라매 병원에서도 지금 5명이 나온 겁니다. 이것도 조금 이제 확전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저는 아까 정 교수님 말씀 주신 것보다는 조금 걱정이 큽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좀 긴장하는 것은 예. R값이에요.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0.8로 그 아래로 떨어져 나가다가 오늘 방역당국 발표를 보다가 다시 1이 넘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숫자의 과학인데 예. 1 아래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거죠. 돌발 상황이 없는 한. 예. 근데 1 위라면 시간이 지나면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수치 관리가 좀 굉장히 중요해서 초기부터 우리가 R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다시 1 위로 올라갔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집단 감염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관리되고 있는 게 많은데 광주의 TCS 안디옥 교회 그리고 대전의 IEM 국제학원, IM 선교회 또 다른 여러 이제 전국에 퍼져 있는 교육시설 그 전으로 가면요. 이 BTJ 열방센터 얘기 이제 안 하지만 이 전수검사가 끝났습니다만 2,800명이라는 많은 대규모 인원이 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우리가 강화하고 있던 3차 유행 시기에 전국에서 모였다 흩어졌는데 이분들이 검사에 협조를 안 했어요. 검사 완료까지 한 달 이상 걸렸어요. 예. 지금 이 IEM 대전의
학교는 뭐가 문제냐면 120명이 집단 생활했는데 첫 확진자는 12일에 나왔는데 열흘 이상 2주를 방기했어요. 24일에 주말에 집에 갔던 학생들이 순천과 포항에서 확진이 되자 역추적을 해보니까 이 기숙학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검사했더니 93%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 시간 동안 방치됐다는 거, 우리가 이제 제일 강조하는 3T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테스트, 트레이스, 그리고 트리트먼트인데 예. 이 트레이스, 추적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우리는 초기에 잘 막았던 게 역학조사인데 지금 3차 유행 이후에는 역학조사가 잘 안 먹힌다.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환자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지금 이 한 4분의 1 정도는 트레이스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트레이싱을 나중에 해보니까 초발 확진자부터 한 달 가까이를 그냥 생활하고 있었다. 그럼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잔존 감염이 어떻게 됐을까? 이건 네. 오리무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사실은 좀 불안합니다. 지금 일부 선교회에서 나온 그 숫자가 일정 기간 동안 누적돼 있으면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와 가족들, 지인들과의 모임을 하고 다녔다는 점에서는 예. 어디서 터져도 위험하지 않은, 이상하지 않은 위험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가 계속 400명대 횡보거든요. 예. 497명, 469명, 오늘 458명인데 고만고만한 수치예요. 다음 주가 평균적으로 한 500명대로 올라간다면 조금은 우리는 걱정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조금은 더 우려스러운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 병원과 관련해서 전수검사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말씀을 해주신 대로 병원은 뭐 환자도 있고 간병인도 있고 결국엔 이제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수검사가 진행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좀 확진자는 앞으로는 조금 더 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겠죠. 네, 환자들은 아마 늘어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인정하시는 바와 같이 병원은 특히 대형 병원들은 감염에 관한 뭐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고 실제로 지난번 메르스 이후에 정부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병원들도 투자를 해서 감염 관리실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대학병원 감염 관리실에 직원이 한두 명 정도였습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있고 감염 전문가들도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어느 대학병원 무슨 병원에서 터졌을 때 그 전문가들이 달려들어서 딱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 접촉자 뭐 최근 접촉자 옛날 접촉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짧은 시간 내에 역학조사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나오면 추가로는 나오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역을 하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일은 적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가 하나 나오면 증상이 없었으면 검사를 한 날 기준으로 이틀 전까지 접촉자를 탔지만 만일 그 환자가 증상이 있는데 얘기를 안 하고 한 일주일 있었다 하면은 일주일 더 전인 9일 전부터 접종한 사람을 다 찾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나가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 다음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관심은 내일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지금 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가 될지, 또 5명 이상 모임이 가능할지 여러 가지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떤 방향으로 좀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제 이틀 전에, 사실 어제 금요일에 발표 그렇죠. 예정이었다가 원래는 이틀을 미뤄서 내일 하게 된 거죠. 어제 예정대로 발표가 나왔다면 완화 쪽이었겠죠. 굉장히 많이라고 예상할 수는 없지만 네. 약간은 어느 정도 여지들을 둔 완화책이 더 비중이 높았을 거라고 봐요. 네. 예.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설 명절 전후에 일시적으로 좀 완화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추이를 본다든가. 원래는 지금 5인 이상 이 사적 모임 금지는 우리 매뉴얼에는 없던 거예요. 고강도 조치가 새롭게 나온 거죠. 왜냐하면 3단계로 우리가 아직 안 갔는데 수도권 2.5단계, 이제 다른 지역 2단계인데 3단계에서도 10인 이상 집합 금지예요. 그러니까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너무 증폭하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이 그물을 촘촘하게 씌웠는데 효과가 꽤 있었던 거죠. 떨어져 왔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좀 완화하고 예. 그리고 이제 제일 그 자영업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게 밤 9시가 너무 애매합니다. 네. 손님 받으려고 하는데 내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정까지 요구하는 분도 계시고 한 1시간만이라도 늘려달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게 설 명절 연휴에 좀 상권을 살릴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도 다 죽고 사실 대형업체들은 오히려 이제 비대면
온라인 쇼핑으로 다 돌렸지만 플랫폼이 있지만 이 전통시장이라든가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물론 이제 배송을 많이 또 하긴 합니다만 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리라는 기대가 어제 이전엔 있었는데 이번 주 상황하고 400명대 중반, 후반이 횡보하는 상황하고 그리고 조금 또 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상황 등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감염 재생산 지수가 다시 1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등등을 보면 지금 방역 당국의 고심은 워낙 깊을 거고요. 일부의 완화책과 더불어서 풀려고 했던 것들을 다시 먹는 거리 두기는 유지, 강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 일시적으로 좀 풀려고 했던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그 외에 그럼 이제 완화 방안들이 어떤 게 좀 포함될 것인지가 내일 이제 발표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 5인 이상 모임 금지 같은 경우에 이제 연장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네. 지금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또 여론을 보면 설 연휴다 보니까 5인 이상 모임 금지면 친지들이 거의 모일 수 없는 수준인데 이때만큼은 좀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다, 긴장을 좀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설만은 좀 풀어주기를 기대를 했는데요. 예, 예. 지금 숫자가 일주일 평균 숫자가 425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풀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떻게 발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오후에 발표가 나올 때 이제 설이 한 열흘 남았으니까 열흘까지만 설 포함해서 한 2주 정도만 조금만 더 같이 고생하십시다. 이런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다만 저는 설 때 이동은 금지를 하되 그래도 같은 도시에서 모여 사는 가족들끼리는 10명 미만 선에서는 좀 모여서 그래도 뭐 차례도 모시고 안부도 서로 묻고 하는 정도는 가족인 경우에 예. 허용을 좀 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지역 간 이동이 없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이 지금 숫자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거의 60%, 70%가 계속 이어져 오는데 만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많이 섞여버리면 이제 지방에도 비수도권에도 감염이 옮겨갈 위험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 어쨌든 이제 내일 발표를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IM 선교개발 집단 감염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뭐 곳곳으로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확산할까지 이 부분이 상당히 뭐 아까도 뭐 비슷한 이야기 네네.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만 글쎄요,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IM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의 스타일, 패턴이 있더라고요. 우선 기숙학교를 운영한다는 거고, 예. 이 부모에게 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이제 외국어 교육을 강화시키고 해외 유학도 이제 지도를 한다. 그리고 전적인 위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숙으로 생활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같은 일대의 원룸을 집중적으로 이제 이 기숙사처럼 활용을 해서 집단 생활하도록 하고 한 버스로 돌고, 그러니까 거의 집단 활동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죠. 공부, 식사, 취침, 이동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코호트 격리를 생각해 보면 바이러스가 안 들어가면 가장 안전해요. 바이러스가 한번 떨어지면 사실은 거기서는 초토화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3차 유행이 이제 벌어진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이제 어떻게든 침투할 가능성은 있다. 네, 거기에 네. 교사도 있을 거고 직원도 있을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이 IM 선교회가 지금 벌써 2군데 터진 거 아닙니까? 네. 대전에서, 광주에서. 그런데 문제는 전국에 10여 개의 유사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2군데서 터졌는데 수도권을 포함해서 또 다른 이제 이 위험, 잠재적 위험, 후보 지역은 없겠는가. 그래서 이제 전수검사를 지금 다 이제 지금 행정명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20여 곳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입학 설명회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학부모와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모임을 전국을 돌았다는 건데 이게 하필이면 또 이제 11월, 12월 겨울 기간에 벌어졌던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IM 선교의 한 군데서만 터져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IM 하나만이 문제겠는가? 그 전에는 우리가 열방센터, BTJ 열방센터, 이건 인터콥이라는 또 다른 선교회가 운영을 하는 이 시설이었고요. 국제 선교 훈련을 지키는 시설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요. 예. 그 전후로 여름으로 가면 뭐 이제 사랑제일교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일이 쭉 흐름이 있다 보니까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이 개신교
이 기독교에 대한 이제 이미지가 너무 나빠지고 있는데 좀 공동체에 이제 민폐를 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딱 우리가 지금 문제가 터진 확진자가 다발적으로 나온 곳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 부산 지역이라든가 일부 지역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금 이 수도권은 그럼 예배 드릴 수 있나요?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 평소에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에 신도들의 수의 10%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 100명 모이는 교회는 대면 예배는 10명밖에 못 들어가고 비대면을 다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비수도권은 20%가 들어가요. 100명이 모이던 교회에 20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안 지키겠다라는 교회가 일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것도 역시 계속 2차, 3차, N차 감염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점이다. 그래서 이 종교가 문제가 아니고 이 집합금지가 위배되는 것, 예. 또는 산밀 환경이 조성되는 것,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이게 이 종교 집회 문제가 크게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걸 과학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예. 이분들이 과학을 자꾸 거부하는 우리는 신이 지켜준다. 마이클 조의 설교도 그런 게 이제 많이 영상으로 예, 예. 회자가 돼서 문제인데 이 마이클 조 대표도 사과를 했습니다만 영상 속에서는 우리 2,000명 모였는데 안 걸렸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발 한 가지 신앙의 자유가 있는 국가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인권인데 예. 과학적이지 않은 메시지는 가짜 뉴스가 될 수 있다. 이거는 호언장담이고 이게 틀렸잖아요. 지금 120명 기숙학원에서 90% 이상이 걸렸잖아요. 그럼 틀린 거잖아요. 그럼 빨리 이것을 반성을 해주는 그런 이제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N차 감염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집단 감염이 한번 발생하면 거기서 또 파생되는 상황들이 걱정이 맞습니다. 되는 건데 IM 선교에 관련해서 이제 광주 안디옥 교회 확산세가 퍼지고 여기서 또 확산축이 세 갈래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5월에 이태원발 집단 감염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 개인도 시간이 흘러서 보면 악의적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 학원 강사인데 무직이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구속까지 돼서 법적 처벌을 받고 있고 이 거짓말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을 생각을 해보면 이태원에 가서 접촉 감염이 됐습니다. 인천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외도 가고 학원도 가서 강의도 했습니다. 거기서 학생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들이 코인 노래방에 가서 옮겼어요. 누가 걸렸냐면 사진사분이 걸렸는데 뷔페에서 결혼식에 가서 사진을 찍었네요. 뷔페에서 퍼졌죠. 그게 어디까지 갔냐면 물류센터로 갔어요. 이 7차 감염까지 보도되다가 그 이후는 보도가 안 됐는데 예. 그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사실 이태원발 집단 감염에 참여된 한 사람의 확진자를 통해서 지금 인천 부평 지역, 부천 지역까지 퍼져나간 게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또 흡연실을 통해서 다른 물류센터로 또 전이되거든요. 그 역학조사의 이 지도, 연결망을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주 TCS 이 기숙학원, 여기서 광주 안디옥 교회, 예. 여기 1,000명 내외의 교인들이 참여하는 교회에서 이 교인들은 이 종교 행사가 있을 땐 교회에 모이지만 예. 교회 밖으로 나가면 지역 주민이고 시민이란 말이죠. 이분들은 가정 있는 분이고 가족과 생활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거래를 하시고 자신의 생업이 있으니까 직장도 가시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동선은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IM 선교회 관련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홍천에서 39명이 나왔습니다. 강원도 홍천 청정 지역이었는데 예. 열흘 이상 이 지역에서 합숙 훈련을 했어요. 청년층이. 근데 이들이 지역에서 30여 곳을 돌아다녔죠. 열흘 동안. 빨래방도 가고 빨래해야 되니까요. 카페도 가고 차 마셔야 되니까. 식당 가서 밥도 먹고 편의점도 가고. 그래서 지금 홍천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78명이 홍천 지역의 확진자인데 외지에서 들어온 청년들 때문에 지금 39명이 추가됐고 예. 지금 역학조사 복잡하게 된 이런 구조가 전국 여러 군데서 벌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집단 감염은 우리가 1년 겪어왔지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것을 좀 경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대면 예배를 금지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바이러스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이걸로 좀 충분하겠습니까? 글쎄요. 그래도 광주는 그 전에 몇 번 이제 그 집단 발병이 터졌을 때 보면 광주시는 그래도 좀 더 선제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광주는 잘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가졌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하면은 뭐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광주가 잘해왔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쭉 얘기했던 그 기숙학원에 그런 열악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공무원 중에서도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도록 지도를 하고 또 필요하면은 행정 단속도 하고 이제 이런 거를 했더라면 이제 사후 약방문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한 발씩 앞장서서 가는 거 막기 위해서는 환자가 증가할 때는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그다음에 환자가 떨어질 때는 조금 늦게 풀어주고 하는 그런 전략이 저는 가장 적절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번에는 백신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네.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현재 백신 물량과 공급 시기를 아직은 우리나라에 통보를 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9월까지 70%의 국민이 접종하도록 하겠다라는 목표는 세워져 있어요. 충분히 이런 수급이 좀 원활하게 되리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사실 질병청에서 이제 발표한 여러 가지 우리가 수입부터 분배, 접종에 이르기까지의 쭉 흐름도를 보면 예.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그 정말로 제대로 수급이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신을 못하는 것이죠. 코백스 퍼실리티는 원래 그 잘 사는 나라에 많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골고루 각 나라의 20%의 인구까지 살 수 있도록 만든 하나의 큰 바구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20% 인구가 1,000만 명이니까 1,000만 명을 일단 확보를 했다는 거지 거기에 들어갈 그 물건은 상품은 아마도 좀 상대적으로 상당히 늦게 배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유럽들 보십시오. 미국들 보십시오. 자기네 그 영역에서 생산된 백신은 바깥으로 안 내겠다는 그런 행정법까지 지금 행정명령까지 나오고 하는 마당에 예. 과연 전 세계 200개에 가까운 나라를 대상으로 코백스 퍼실리티에다가 담아줄 물건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정부도 알기 때문에 1,000만 명분을 제외하고도 지금 뭐 5천만 명분, 심지어는 7천만 명분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네, 네. 그나마도 들어오는 시기는 정해졌지만 얼마나 빨리 짧은 시간에 들어올지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예. 뭐 1,000만 명분을 우리가 구매를 했는데 100만 명분 주고 나머지는 12월 달에 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9월 달에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지금 그 일정은 잘 짜놨지만 나머지 계약한 부분에서 최대한 우리가 빨리 갖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좀 자국 이기주의에 휘말려서 우리도 계약한 백신을 제때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 9월은커녕 11월이 되더라도 백신 완료 내지는 1차 완료조차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70%가 지금 사실 3,500만 명인데 예. 아직까지 소아에 대해서는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놔도 좋다는 게 안 나왔습니다. 다행히 나와주면 소아를 대상으로 하면 3,500만 명에 포함이 되겠지만 그렇지 예. 않다면은 우리가 전 국민 한 4,500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놔야 되는데요. 4,500만 명 중에서 3,500만 명 하려면은 거의 80%가 맞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또 하나는 70%가 맞는다 하더라도 백신의 예방 효과가 어떤 거는 60%, 어떤 거는 90%, 또 시간이 지나면은 더 떨어져서 50%가 되기 예.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10명 중에 7명이 항체를 항상 갖고 있는 그런 상태를 얻기는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용이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뭐 해외에서 백신 수급 여건도 네, 상당히 네.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이런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효능도 논란도 네, 네.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글쎄요, 뭐 좀 정부의 현재 접종 계획은 나와 있는데 네. 이 계획대로 될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걱정이 이제 있는 소식들이 있는 거죠. 네. 65세 고령자에게 효과가 없다. 예. 이게 뭐 독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프랑스도 그렇게 아까 얘기를 예, 했고요. 저희가 뭐 뉴스를 네네, 전해드렸습니다. 리포트가 마크롱 나왔습니다만. 대통령도 네, 그런 이야기를 예, 했죠. 그런데 이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 밤 사이에 이제 유럽은 또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소아청소년은 어느 백신도 지금 임상이 안 됐기 때문에 모더나, 파이자 모두 다 이 18세 이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 이상만 맞춰라라는 권고를 달아서 승인들이 다 나고 있는 거죠. 아스트라제네카도 독일은 자 고령자에겐 안 맞추겠다 이 입장이고 그 외에 유럽
유럽에서는 이제 유럽 차원에서는 자 이제 맞아도 좋다 이 백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3상 실험에서의 효과가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보다는 좀 떨어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한 70% 정도까지는 효과가 나오는 걸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걱정은 그겁니다. 지금 1분기에 주력으로 이 공급이 될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일 가능성이 가장 큰데 예. 그리고 5만 명분의 모더나가 이 코백스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월부터 이제 들어가겠지만 5만 명분은 집단 면역하고는 거의 상관없어 보이고요. 그럼 모더나 주력은 코백스를 통해서 띄엄띄엄 들어올 수는 있지만 모더나는 우리는 직접 계약을 했잖아요. 2천만 명분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얼만큼 빨리 2분기에 직접 공급이 될 건지가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코백스는 기대하지 말자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부자 나라가 백신을 독식했기 때문에 이 WHO가 코백스에 참여하고 있는데 예, 그렇죠. WHO의 비판은 뭐냐 하면 부자 나라가 백신을 다 가져갔는데 이거는 재앙이 된다. 이 백신을 그러니까 이 백신 민족주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백신 민족주의로 지금 돈 있다고 다 이렇게 가져가면 나중에 자멸의 길로 빠지게 된다. 집단 면역은 국가 내에서만 형성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구적으로 형성돼야 한다라는데 그 옳은 말이거든요. 그럼 코백스는 사실은 가난한 나라를 먼저 주는 게 옳아요. 부자 나라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다 지금 이미 가져가고 있으니까. 예.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할까? 전 부자 나라에 속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백스가 100만 명분인데 이거 그냥 우리 나중에 그럼 이 기회가 되면 주시오로 빼면 지금 그래도 계약을 안 한 2천만 명분 노바백스를 포함하면 6,600만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심지어 우리 국민 다 맞추고 나면 이거를 뭐 제3세계에 기부할 것이냐 북한에 기부할 것이냐 이런 고민도 나중에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속도가 문제인데 2분기가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스트라제네카가 1분기에 들어와서 만약 고령자에게 효과가 없다면 지금 예를 들면 젊은 분들이 맞겠다라고 나서도 당신들은 3분기 이후에 맞으세요거든요. 순서상. 예.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를 먼저 젊은 분들에게 줄 것인가도 고민해야 돼요. 효과가 없는 고령자에게 주기보다는 차라리. 예. 그럼 아스트라제네카는 64세 미만에게 다 뿌린다라고 만약 계획이 바뀌게 되면 그 다음에 지금 이 의료진과 코로나19 현장 집단 생활에 계신 분들, 종사자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뭘 줄 거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2분기가 지금 존슨앤존슨, 얀센이 좀 유력하고 모더나도 조금 빨리 주겠다고 직접 예. 분량도 늘려서 계약을 했고 모더나는 국내에 기술 협력을 원해요. 국내 생산이 만약 가능하다면 좋은데 이게 mRNA라는 새로운 백신이라 고민이 좀 있고 그럼 노바백스는 참 안정적이거든요. 노바백스는 국내에서 생산도 할 수 있고 도입 시기만 좀 2분기 초반이 된다면 저는 이게 유동적인 가능성을 놓고 우리 방역 당국이 지금 시나리오 A, B, C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예. 문제는 첫 번째 수급에 모든 게 다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네,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